자, 이제 10시 55분 3차 시, 오늘 2학년 3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에는 이제 연립방정식과 두 1차 함수의 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화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 보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방정식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이제 알고리즘화 시켜서 그림으로 표현된 상황을 이용해서 가관법과 대입법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관법, 그러니까 더해라, 빼라 또는 대입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구차하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림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알고리즘을 발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관법, 대입법이 교과서가 주어진 하나의 그냥 기술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방법, 이 발명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이죠. 저작권이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그 과정에 교사의 간섭이 적을수록 저작권이 세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다 그냥 하나씩 지시해서 애들이 배운 거는 저작권이 없는 거죠. 자기 것, 자기 주도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최대한 그런 걸 고려해서 수업할 때 아이들이 내가 발명했구나, 내가 발견했구나. 그것은 선생님 설명 이전에 아이들 설명이 먼저 나가야 돼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것을 선생님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관법이 됐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맞아, 네가 발명한 것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그걸 가관법이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발명한 그 전략을 애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했을 때 구성주에서 원하는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구축이 된 거기에 교사가 연결해서 그 지식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지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가 덜커덕 집어넣는 그런 것은 좋은 가르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구성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해가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이런 데까지 이제 가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적이고요. 먼저 검정교과서는 연립방정식 풀이 2번으로 다루었어요. 2번이란 말은 1번이 가관법이 아니고 대입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관법을 먼저 다루고요. 이제 대입법을 나중에 다룹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어서 연립방정식 어떻게 푸나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립방의 상황을 주고 어떻게 풀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밑에 가면 위에 넣는 문제를 그대로 수식화해서 단계별로, 이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기술이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책이 단계를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알고리즘화 돼 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도 보면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보면 1 주어진 상황을 뭐 식으로 구하는 것을 미지수로 X로 나타낸다. 2.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식을 세운다. 3. 방정식을 푼다. 4. 그 나온 결과가 상황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두 차에 걸쳐 가르치는데 실제로 시험을 내보면 아이들이 어디서 막힙니까? 푸는 데 막히는 게 아니에요. X로 두지 못합니다. X로. 또 X가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1차 함수에 들어와서도 아이들이 그래프 속에 어떤 특정 지점을 뭐 A라고 든다든가 이런 그 미지수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그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그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게 자기 지식이 아니고 기술이 되죠, 기술. 그 기술은 오래 못 갑니다, 기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책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을 우선 아이들이 최대한 먼저 경험하면서 이 단계 설정도 아이들이 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푸는 거라는 그 자체를 아이들이 그냥 철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1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할 거는 Y를 없애기 위해서 1에서 2를 변끼리 뺀다. 이 과정에서 식의 변형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EX는 10이라는 식이 생깁니다. 이때 꼭 확인할 것은 자 원래 2개씩이 1개로 변했어. 그래도 되냐? 이런 걸 물어야 돼요. 이것을. 그럴 때 아이들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다는 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모든 계산에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 제가 답을 구해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현상이죠. 지금 여기서 x가 5가 나와요. x5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원식에서 2개식에서 그 x 값을 말하는 거죠. 그 2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을 말하는 거다. 근데 식이 변했는데 원식의 값이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y를 없애기 위해서 1에서 2를 변끼리 뺀 활동이 뭐냐? 이걸 왜 뺐냐? 빼면 된다가 아니고 왜 뺐냐죠. 왜 뺐냐? 그 근거가 뭐냐? 논리적인 근거가 그것은 등식의 성질이다. 애당초 양쪽이 같고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빼는 거죠. 그 등식의 성질은 제3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되지만 우리는 이식도 같고 이식의 양변이 같고 일식의 양변이 같기 때문에 일식에서 이식을 뺐다는 얘기는 일식을 기준으로 볼 때 일식의 양변에서 똑같은 걸 뺀 겁니다. 하나를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에 나오는 이 공리죠.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빼면 같다라는 그 공리. 등식의 성질은 성질이 아니고 정리가 아니고 공리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걸 우리가 자동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등식의 성질 자체는 그 이전 지식이 없어요.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용한 거다. 등식의 성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애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가볼게요. 수학의 발견으로 이제 가보면 가감법을 이용한 연립방식 풀이를 먼저 하고 있죠. 자, 이제 개념 원리 탐구하기 3에서는 아까 그 핫도그와 음료수, 콜라죠. 그 상황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을 줬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산과 모자를 가지고 줬는데 우산이나 모자가 개수가 다 달라요. 아까는 음료수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바로 차이가 보였지만 이번에는 우산 하나에 모자 2개, 우산 2개 모자 하나 이렇게 개수가 같은 개수가 없어서 바로 뺄 수가 없는 이런 좀 더 이제 수준이 올라간 그런 문제를 주고 여기서 모자 1개와 우산 1개를 그림에서 구하도록 했어요. 그림에서 구하도록. 근데 이때 벌써 뭐 우산의 개수를 X, 모자의 개수를 Y 이렇게 두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수학의 발견에서 원하는 답은 그건 2번이고 1번에서는 그냥 이 상황에서 우산, 모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 맥락을 XY로 고쳐서 추상화시키지 않고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답을 내도록 하는 그런 데다가 집중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XY를 두는 것은 이제 2번에서 하는 거니까 1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좀 우산 하나, 모자 2개, 우산 2개, 모자 하나 이런 말을 계속 하도록. XY가 아닌 우산과 모자를 벗어나 버려서 맥락을 잃어버리는 이런 추상화가 아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답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산이나 모자란 말을 간단하게 우산, 모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우산은 이렇게 하고 모자는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림 기호를 쓴다든가 하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구체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X, Y 이것은 완전히 추상화된 문자를 쓰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바로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늦춰줄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해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는 이제 해답을 보지 않고 저 갖고 있을 때는 저는 양쪽을 그냥 다 더했거든요. 우산 3개, 모자 3개. 이렇게 해서 우산 3개, 모자 3개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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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니까 42,000원.
그래서 하나 3으로 나누니까 14,000원인가요? 이렇게 구해서 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해설서를 보니까 이렇게 푼 풀이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스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렇게 푼 풀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해답에 지금 그 모범 답안으로 주어진 실험 자료들도 있고, 아마 교실 가면 또 다른 풀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범 활동을 넣은 거예요. 모범 활동은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해보다는 많은 것을 주고, 그중에서 어느 것이 좀 괜찮은가 이런 것도 한번 토론하고 하는 것이 모동 활동의 중요한 목적이고요. 이제 2번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XY를 두고, 예를 들면 X 플러스 2Y, 그다음에 EX 플러스 Y 이런 식을 쓰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18,000원, 이것은 24,0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XY의 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제 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제시했죠. 여기서도 어느 하나를 뭐 2배 할 수 있죠. 또는 저 같으면 이렇게 그 2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양변을 더하면은 3x 플러스 3y, 3x 플러스 잠깐만요. 3x 플러스 3y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식을 쓸 수 있고요. 아이들마다 이제 위에서 했던 자기 그룹의 방법으로 이렇게 식을 쓰겠죠. 풀겠죠. 푸는 방법까지도 위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상황 속에서 푸느냐, 이제 수상화된 X, Y로 푸느냐의 차이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연립방정식과 이 그림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일의 그림을 이용한 풀이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서 해보라, 연결해보라 하는 것이 요 이번에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다시 바꿔가지고 이걸 직접 푸는 과정을 한번 이제 경험을 시킵니다. 시범적으로 풀면서 어떻게 풀었는가, 어떻게 푼 거냐를 말로. 이게 푼 걸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각 단계를 설명해봐라. 뭐 한 거냐. 이 과정에서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죠. 예를 들면 1번에서는 양변을 더했죠.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쓴 겁니다. 양변에 같은 것을 더했으니까 등식의 성질을 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서 x, y를 바꾸고 교환법칙 썼겠죠. 그 다음에 y 없으니 동류항 정리. 이거는 동류항 정리한 거다. 그 다음에 다시 양변을 7로 나누니까 등식의 성질을 쓴 거다. 그리고 이제 x를 대입했네요. 대입했다. 다시 y를 구한 거니까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7분의 9를 했죠. 해서 등식의 성질을 썼네요.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 또는 동류항 정리 또는 대입 이런 그 각각의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수학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확히 댈 수 있는, 제가 풀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답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과정에 내가 한 행위가 수학적으로 이미 다 정해진, 또 우리가 써야 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개념 연결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1번과 2번을 풀면서 이 공통된 풀이 방법을 설명해 보자 라는 것이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등식의 성질을 써서 뭐 이제 부식을 더하거나 뺐다, 가감이란 말을 애들이 쓰지 않겠지만 그런 더하거나 뺐다는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전략을, 가감법이지만 그 전략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2개 정도 한번 써봐라 하는 것이고, 1번은 그냥 바로 더하면 y가 사라지는 문제고, 2번은 그렇게 안 되는, 이것도 y가 바로 사라지네요. 바로 빼면 되는 그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수업 노하우 아니 해설서를 가면 탐구활동 의도가 이제 5개가 있는데 모든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일반화된 방법.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특정한 그 연립방정식에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연립방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다라고 했고요. 가감법을 이제 먼저 다루는 것이고요.
의도는 대입법 가관법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줬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상황을 그림이 아닌 식으로 주어졌을 때 두 식을 더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2번의 목적이고, 3번에서는 이 두 미지수 중에서 한 미지수를 소거했다는 거, 이것을 탐구하게 하고 그런 말을 아이들이 하게 하는, 소거란 말을 이제 한문이지만 없앴다, 사라지게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3번의 목적입니다. 예상 답안에서 보면 이쪽 그림 하나 먼저 보시면, 먼저 음료수와 핫도그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앞에서 음료수 핫도그 문제, 그런 것처럼 물건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줬다. 이거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물건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면 그다음 구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산을 2개로 만들어 주려면 1개를 더 사야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도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에서 본 거는 앞에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했던 생각, 그 전략이죠. 그걸 애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설명을 했다든가 그런 전략을 쓴 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시도해서 오리지널, 그것이 자기의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아이가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상 답안은 대부분 다 그런 거고요. 노하우로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한 2장 넘어가면 168쪽에 노하우가 있죠. 학생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실험에서도 많은 거고요. 그랬을 때 서로 풀이한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든 활동을 통해서나 또는 전체 공유 활동을 통해서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그 공통점을 발견하고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한 학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각각의 과제마다 가감법으로 풀 수도 있고 대입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대입법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감법을 의도했지만 학생들이 발견한 풀이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내가 가감법만을 딱 챙기고 나머지 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그 대입법의 아이디어를 내는 애들이 굉장히 큰 또 타격을 받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이것보다는 이 풀이 과정과 식을 연결하도록 하는 요것이 여기에 목적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크게 쳐야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학생이 대수적으로 푼 것이 아니고 그림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풀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경우는 그림의 의미를 식으로 표현하도록, 그림에서만 머물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 또는 이제 정수가 아닌 그런 문제는 못 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과 식을 계속 연결하도록 하는 발문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그림이나 식의 표현에서 빼거나 더할 때 미지수를 줄이는 과정, 속어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한 행위가 한 미지수를 줄이는 거다, 소거하는 거다 라는 그 과정에 그것이 딱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만 그걸 명시적으로 식이 쓰지는 않고 있죠. 사라지는 거지. 갑자기 사라졌지만 소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이 소거가 그래서 아이들이 3에서 가보면 이 소거의 아이디어가 전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산 1개와 모자 2개 조건을 우산 2개와 모자 4개 조건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이제 발문을 하게 되면 소거를 하려고 같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방법 1번에서는 한 학생은 첫 번째 그림과 같은 내용을 2세트 구매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산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공유시킬
선정해서 꼭 계열을 지켜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식의 양변의 2를 곱하는 이유를 그림과 같이 연결했다. 아이들이 그림 보시면 식의 양변의 2를 곱해도 해는 달라지지 않음을 역시 이해한다. 양변의 2를 곱했다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쓴 거니까 등식의 성질을 네가 쓴 거다. 수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그러니까 지금 식이 계속 변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네가 구한 것은 처음에 그 식에 있는 해와 똑같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걸 물어봐서 아이가 그런 답을 아이 입에서 또 아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 선생님 주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물어봐라. 이 해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마지막 그 170쪽에 있죠. 170쪽에 가면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교과서가 지금 가감법이라는 용어를 교육과정 용어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가감법 하면 이게 성인들은 가감법이 아주 익숙하지만 의외로 요즘 아이들 한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가감이라는 말이 더하고 뺀다라는 말로 우리처럼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뭐 딴 나라 말처럼 가감법. 다른 과목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그 애들의 그 한문 용어 어휘가 약한 것은 뭐 아주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차라리 더하고 뺀다. 이제 가감법이란 말을 아이들이 스스로는 잘 쓰게 되면 몰라도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자 가감법 쓰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좀 피해야 되고 교과서도 이 부분을 옆에 이렇게 정식 용어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단에 설명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본문 용어의 가감법이란 말은 쓰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강조하지 않고 근데 실험 수업을 해보니까 대입법은 가감법에 비해 그림과 연결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입법. 가감법은 바로 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바로 쓸 수 있는데 대입법은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대수식을 대수적으로 다루는 능숙하지 않을 경우 식에 대한 계산 과정에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입법보다 가감법을 먼저 다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입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대입하는 하나는 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쉽죠. 근데 이 대입법에서는 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식을 대입해야 돼요. y는 뭐 3x 플러스 5 이것을 갖다가 y 속에 집어넣는데 이럽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가 7이다. 근데 y는 2x 더하기 5야. 이럴 때 우리가 대입법을 쓰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2x 플러스 5를 y에다 넣을 때 자, 3 우리는 그냥 아주 아무 생각 없이 2x 플러스 5 이렇게 넣지만 엄격하게 이 사이에 이제 곱셈이 생략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여전히 숫자와 괄호 안에 식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 사이에 곱셈을 쓰지 않는 요 표현 자체가 중학교 1학년에 정확히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요런 표현도 씁니다. 3 괄호 2 더하기. 그럼 이게 뭐 뻔히 곱셈이 생략된 거지만 이렇게 생략하는 곱셈 생략법은 없어요. 교과서에. 괄호 앞에 수에서 그 곱셈을 생략하는 것은 괄호 속에 식이 있을 때 생략하는 것이지 수가 있을 때 생략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반드시 이런 때는 여기다가 곱셈 기호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문자식을 쓸 때는 괜찮은데 x에다가 이제 다시 수를 대입해서 이 값을 식의 값을 구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괄호가 있는 채로 괄호 앞에 x가 없는 채로 x가 1일 경우에는 3 괄호 2 1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 2 곱하기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곱하기를 살리는데 여기다는 곱하기를 안 살리는 이런 이제 칠판의 풀이가 많은데 굉장히 이제 이런 때부터 주의해야 성인이 돼서 이런 가지고 막 그 고민하는 성인 사이트 많잖아요. 이게 뭐 무슨 뜻이냐, 답이 뭐가 맞냐 이런 논란에서 아이들을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고 보는 건데 여하튼 대입법은 가감법에 비해서 식을 다루는데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다. 더하고 빼는 것하고 곱하고 나누는 건 다른 겁니다. 더하고 빼기 훨씬 더 쉽고요. 가감법은 덧셈 뺄셈 수준에서 문자가 움직이는데 대입법은
곱셈의 수준으로 문자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검산의 과정을 좀 강조해 놨습니다. 자, 이제 가관법 끝나고 이제 마지막 대입법을 한번 볼게요. 검정교과서는 요 대입법을 이제 첫 번째 다루어서 1번이라 했고요. 대입법에 맞는 어떤 상황을 이제 주었죠. 그래서 우유와 샌드위치를 사고 했는데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 이게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식으로 말하면 Y를 이렇게 쓰게 하고 그것을 이제 우유 가격 2개, Y는 EX다 이렇게 대입법을 하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든 그렇게 연립 방식을 이용해서 우유 한 개와 샌드위치 한 개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Y 콜 EX가 딱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Y도 개수가 있으면 아까 그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도 그걸 아마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Y를 그냥 단순한 Y만 나와 개수가 1인 걸로 해서 1차 방정 만들고 미지수 값을 구하는데 이제 Y를 없애기 위해서 대입했다. 대입이라는 이제 이론을 썼고요.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입법이란 말을 이렇게 보조단에서 쓰고 있지 교과서 본문에서는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학의 발견으로 오면 탐구하기 4번이 이제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가진 않았고요. 실제 상황 1,000원짜리 솜사탕과 500원짜리 달고나 아까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상황을 그대로 다시 왔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판매 금액이 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만 5천 원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솜사탕 개수도 90개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두면 답이 다 뻔히 있기 때문에 바꿔서 이제 하도록 했고요. 같은 문제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 상황 자체는 또 너무 많은 그 예시로 가면은 또 복잡하니까 좀 더 치밀한 그런 친밀성, 솜사탕 달고나 축제 때 썼던 그런 것을 이제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수만 달리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방정식을 직접 써 주었어요. 써주고 이렇게 대입법을 쓰는 상황으로 X를 대신 이제 Y를 대입한다든가 Y 대신 X를 대입하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하도록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는 그래서 각각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을 시켜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이제 이 공통된 풀이 방법이 뭐냐 대입했다는 거다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한 결론적으로 모든의 마지막 답은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했다는 것이고 그런 전략을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그 전략으로 이제 대입하는 거. 애들은 여기서도 가관법을 쓰고 싶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고 대입법 하는 거다. 그래서 Y를 구하든 X를 구하든 어느 한 식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대입해라 라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르치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해설서를 보면 해설서에 의도가 3가지 나와 있죠. 탐구활동 의도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역시 이제 일반화된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가관법도 할 수 있지만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대입법을 이용한 풀이를 다루는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 대입하는 것이 공식으로 암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2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너무 공식화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가근법도 계속 언급이 돼야 돼요. 여기서 꼭 대입법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계속 강조되겠죠. 학생 예상 답안을 보면 아이들은 이제 그 비교할 때 나의 생각과 이제 모둠의 의견을 보면 이제 조금 모둠의 의견은 되게 다 발전된 의견으로 좀 더 준 건데 나의 생각은 그냥 X나 Y를 하나를 이제 정리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다음 이렇게 여기서 속어란 말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속어됐기 때문에 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1학년하고 연결되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수업 노하우로 가면 이제 수업 노하우에서는 수의 대입이 1학년 때 했던 거죠. 이것을 식의 대입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것이 명확하게 뭐 2학년에서 가르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의 대입과 식의 대입은 상당히 이제 어렵죠. 중1이고 중2고 하니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1에서는 어떤 미수를 먼저 없애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특히 x, y가 둘 다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를 해도 되고 y를 해도 된다라는 그 다양함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밑에 풀이를 보면요, 시원히 풀이를 완성하기보다는 가감법으로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히 풀이에서는 한 문자를 없애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감법으로 이렇게 가감법으로 푸는 이런 학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럴 경우에 다른 풀이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자, 이거 좋다, 아주 잘했다. 근데 또 우리는 이 방법만 가지고 이 방법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 대입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원히 풀이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식이 더 간단한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개수도 크고 이런 복잡한 가감법 풀려면 이런 복잡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자를 없앴을 때 시원히 풀이하고 지금 이 친구의 풀이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대입법만 또는 가감법만 고집할 건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172쪽 그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 보면요. 계속 말씀드린 이 수학적 연결성, 논리적인 연결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는 과정에서 식이 변한다. 근데 왜 이것이 처음 연립방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쓴 거는 실제로 제가 중학교 2학년 수업을 갔을 때 연립방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답을 구했어요. 잘 구했죠. x는 3, y는 1, 괄호도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아이한테 x가 3, y는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요. 답이요. 그러더라고요. 답이야? 답이지. 근데 이 문제에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답을 못해요. 넌 이 문제가 뭐였니? 물었어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다. 연립방정식 푸는 게 뭐니?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네가 구한 값이 그러면 저 연립방정식의 답이야. 연립방 동시에 만족해? 그 말에 애가 답변을 못해요. 글쎄요. 왜 못했겠어요? 식이 너무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저는 연립방정식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답을 구하는 것은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계속 썼기 때문이다. 또는 동료항정도 했고 했지만,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이 연립방정식 풀이에도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근거라는 거. 그 등식의 성질로 연립방정식을 연결하지 않으면 연립방정식은 그야말로 그냥 기술이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 다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똑같은 원리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역시 대입법 용어는 따로 강조해서 이제 하지는 않고요. 또 연립방정식 푼 후에는 해가 맞는지 꼭 검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주의사항으로 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차시에는 가감법과 대입법에 관한 탐구하기 2개를 다뤘는데 오늘 예정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서 다 됐고요.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수업을 하고 나서요. 네. 네, 이거를 다 이제 아이들이 의미를 스스로 뭐 토론학습에서 안 다음에 애들이 또 잊어버려서 계속 드릴 학습지 같이 줘도 되는지 저는 주고 있는데 여기 이 책에도 드릴해요. 마지막 네. 탐구하기가
예. 연립방정식 드릴하는 문제 몇 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연습이. 네, 그런 부분 네, 따로 네. 또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괜찮아요. 방법이라고 계속적인. 생각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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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애들이 개념만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또 이것이 계속 다른 데 사용된다면 또 네. 드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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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번 달 연수 3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은 보니까 이제 5월 29일 날이더라고요. 5월 29일 날 토요일 날 또 아침 9시. 매달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3학년 또 들으시는 분들 이따 오후에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